안녕하십니까, 미주널 팀장입니다. 이 영상은 현장감을 살려서 제가 수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 정도의 퀄리티는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저께 W자 멤버십 아니, W자 투자법도 뭐 재미있게 많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진짜 그 리퍼럴 코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픈 영상으로 올렸다가 내일 정도에 멤버십 영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멤버십 영상을 올렸던 거를 뭐 한 2, 3일 있다가 오픈 영상으로 풀더라고요. 저건 또 왜 저래? 근데 그 말은 저도 괜찮은 유튜버들의 멤버십을 돈을 내고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열려있는 배우는 팀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테슬라 언제 사면 좋을까? 물타기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될 거고 저처럼 테슬라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해당이 될 거고 그렇죠? 뭐 반대 포지션도 생각이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원고지 기억나세요? 그럼 이제 저의 세대가 기억나죠. 이 원고지. 보통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나 뭐 할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리포트를 원고지다 써서 제출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뭐죠? 그 전동 타자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좀 보급이 되면서 막 이렇게 바뀌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원고지를 보면 띄어쓰기 뭐 이렇게 큰 따옴표, 쉼표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대한민국의 국어 교육이 참 잘 돼 있었다. 일단 글씨도 참 예쁘게 쓰게 됐고 이게 모든 글의 기초였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띄어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궁서체라 그러죠. 바르게 쓰는 법. 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테슬라 이 얘기를 하면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즈놀은 A반부터 시작해서 A반 챔피언, 멤버십도 우주여행, 그 다음에 세계여행, 미국 여행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레벨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일단 어느 클래스에 맞는 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야지만 강의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직 생활을 할 때 시험 문제를 제 과목 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 그 선생님들이 이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내야 돼요? 했더니 반평균이 몇 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내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킬러 문항도 몇 개 넣으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때 킬러 문항이랑 요즘 이슈화되는 한국의 킬러 문항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이 이슈화되는 킬러 문항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맞히지 못하게끔 막 빌빌빌빌 꼬아놓은 그렇죠, 여러분. 하버드 영문학과 출신이 한국의 토플 문제 영어 시험을 봤는데 70점을 못 넘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누구 잘못이죠? 마치 제가 아프리카의 한글 학교 가가지고 거기 국어 시험을 보는데 제가 여러분 70점 맞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또 새끼로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 교직 생활할 때.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쪽에 맞추면 대본 애들이 못 따라하고 너무 또 못하는 애들에 맞추면은 또 공부하는 애들이 막 정신없고 그래서 중간에서 또 약간 좀 잘하는 쪽에 맞추지만 저의 수업의 포커스는 뭐냐면 발전하는 학생 쪽에 맞추자.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 쪽에 맞추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도 벌써 이제 학원 문화가 막 강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수업 시간에 퍼자는 애들 중에 절반은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었어요. 너는 왜 자니? 그러면 아유 학원 가서 다 배워요. 더 잘 가르쳐요. 엥? 학원 끝나고 오면 집에 12시에요. 잠이 모자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고 학원 가서 배울 거예요. 아주 확 그냥 때리면 안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막 말똥 같은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그 학생 반이 한 40명 되면은 한 10등에서 한 5등 사이 7등 8등 됐던 그 아이들의 포커스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즈놀 팀장으로서 수많은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 그거예요. A반들이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제 기대치가 너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높지 않습니다.
정말 자선 사업가들도 아니고 저 비싼 학비를 내면서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하실까? 저 같으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지난달에 했던 수업을 또 반복하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수업료가 얼마고 지금 다 배운 걸 자꾸 반복하지? 근데 똑같은 거를 계속 워낙 중요한데 지나고 나면 또 모르고 있어요. 다 까먹고 있고. 그걸 반복하면 오히려 좋아해요. 반복해 주세요 해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반에서만 했던 일주일 단위의 스윙 그 모의 투자를 지금 설렁탕 대회에서 지금 챔피언까지 지금 했잖아요. 그렇다고 챔피언이 공부를 잘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몇몇 학생들만 그것도 제 기대치 못 미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험식으로 어떨 때는 좀 나가지 그러면 팀장님 왜 이러세요? 팀장님 열심히 할게요. 팀장님 감사해요. 나가란 말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점점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2020년 시장이 와야지 왔을 때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벌써 6분 동안 이렇게 막 잔소리만 하지. 아우 나 진짜 죄송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어? 공부의 양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하루에 5분을 하고 10분을 하고 30분을 하더라도 좀 깊이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해서 미즈노를 팀장이 공부하는 법을 제가 한번 샘플로 오늘 보여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야.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것. 자, 저도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야 테슬라 이 언제 들어가야 되나. 저도 3시간 영상을 지금 어쩔 때는 하루에도 몇 편씩 올리면서 테슬라를 제일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한때는 팔런티어였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합니다. 테슬라의 재무지표부터 시작해서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도 하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하고 전체 시장의 추세로도 하고 좀 전에 올려드렸던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마켓의 어떤 그 CNBC 뭐 investing.com 야후 파이낸스 이쪽에 그 영상도 듣고 막 영어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거 다시 또 반성하면서 좀 해도 끝이 없구나. 또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행동 제모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자, 이제 제가 예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테슬라를 계속 보면서 내린 한 가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테슬라야말로 개미들의 무덤이 되기 참 쉬운 종목이다. 실제로 테슬라 갖고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저의 이 히스토리를 봐도 테슬라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낸 경우도 있지만 또 가장 많이 마이너스 났던 종목이 테슬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쵸? 테슬라 안에는 굉장히 심한 변동성, 예기치 못한 럭비 공적 기질.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의 그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중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기억하십시오. 적으세요. 첫째, 어중간할 때 테슬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테슬라 수익 내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자, 어중간한 때가 뭐냐? 자, 위클리로 보면 이 주봉이에요.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이때 쇼치고 이때 롱치고 이때 쇼치고 이때 팔아서 수익 내고 이때 롱치고 그러면 뭐 이때부터 시작을 할까요? 샀다 팔고 팔자마자 쇼치고 숏을 팔자마자 롱치고 롱을 팔자마자 쇼치고 숏을 팔자마자 롱치고 이때 롱친 거를 또 팔자마자 쇼치고 지금은 팔지 더 갖고 있을지 이렇게 하면은 진짜 테슬라 갖고 떼부자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주식 좀 공부하신 분들은 허털 웃음을 지을 거예요. 왠지 아시죠? 팀장님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저점과 고점임을 알지.
그럼 당장 지금부터 테슬라가 어떻게 됐죠? 어떻게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예, 맞습니다. 차트는 후행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때가 저점임을 알고 고점임을 알고 저점임을 알고 고점임을 알지, 막상 당일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지,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것 같지. 어? 이때도 보세요. 작년만 해도 보세요. 뭐 이때는 조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사는 것 때문에 예외이긴 했지만 이때 과연 롱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때 롱 가감하게 롱 샀다가 죽잖아. 이때 보세요. 엄청 빠져서 이때 롱 들어갔거든요. 이때 RSI 보면 정말 바닥이었고, 이때 롱 들어가면 어때요? 한 번 더 밀어버리잖아. 이것만 미나? 자 보세요. 나 지금 발견하네. 보세요. 롱.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자 보세요. 용감한 자가 마이더딥 물리죠. 물타기 물리죠. 보통 물려? 이만큼 물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고 나니까 이때가 저점임을 알지, 이게 이때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죠. 왜 이때도 여기 보면 엄청난 지지선이 있었고 여기도 엄청난 지지선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경험하면 아유 차트 분석 다 필요 없어 저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제가 이해하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주식의 사실은 핵심 두 가지는 매수와 매도 아닙니까?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근데 우리가 그 최소의 매수와 최소의 매도를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포기하고 막 사면 그 진짜 베가스의 룰렛이지.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최저점을 매수 타임을 잡아가는가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에이 그냥 가야지. 광고야. 자 일단 나 이거 진짜 돈 많이 주고 배운 건데 50일 추세선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핀비지에서는 디폴트로 SMA 50이라 써 있죠. 이게 이동평균선은 50일선이에요. 개인 써 있는 거 아니에요. 50일. 52일선은 자 매매 노트에 적으세요. 추세선이라 그래 보통. 추세선.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냐. 51선은 추세선, 일명 트렌드 라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이게 지금 50일 라인 제가 그대로 따라 긋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어. 이렇게. 아이고. 여기 때 보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 주봉이에요, 주봉. 오씨. 오히려 주봉은 좀 올라가고 있네.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최근 이틀 동안 이 엄청난 이 하락이 안 나왔었으면 진짜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턴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난 이틀 동안 엄청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려 오히려 눌린 거예요. 다음 주에 좀만 더 테슬라가 빠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때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때 꺾이는 이 선을 보면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 아시죠?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S&P나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우상향. 이 추세선이 꺾이게 되거나, 이거 세 개가 있다고 우리 공부를 했죠. 하나 뭐 파란불 대세 상승장, 그다음에 빨간불 대세 하락장, 중간은 신호등의 노란불처럼 횡보장. 그러니까 지금은 횡보장이에요. 횡보장. 여기 있다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분위기는 자꾸 아래로 가는 분위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자 그 전에 얘기하기 전에 주봉의 이 50일선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어설픈 우상향 말고 가파른 우상향, 이럴 때 일봉에서 개파락이 발생을 했잖아요. 개파락. 그러면 그거는 매수 시그널입니다. 야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잘 보세요. 올해 4월 중순에 개파락했죠. 보이시죠? 여기 갭 나온 거 보이시죠? 이때 한번 주봉을 볼까요? 4월 중순 어때요? 대박.
2월, 마치, 에이프릴. 진짜 우와 이때가 우와 148불에서 우와 200 우와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 갈게요. 에이 치사하게 끝까지 들어야지. 끝까지 들어야지. 치사하게 치사 빤스야. 아우 팀장 혼자 잘 노네. 에이, 재밌게 해야 돼. 슈퍼맨. 응? 잘 들어. 자 그러면 자 저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냐면 그렇죠. 테슬라의 월봉부터 보기 시작을 해요. 월봉. 자, 월봉의 테슬라의 50일 이동평균 당연히 우상향이겠죠. 월봉 기준으로는. 그렇죠? 월봉 기준은 하지만 21선은 이미 꺾였죠. 월봉.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는 거예요. 주봉은 자, 200일선 이 세 개가 나와요. 20일, 50일, 200일. 200일선은 아직 안 꺾였어요. 근데 20일 꺾였고 50일 꺾였죠. 지금 20일은 이제 단기니까 다시 좀 반등하다가 이제 꺾이겠죠.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주봉으로 테슬라를 쫙 펼쳐두고 지지선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지선. 자, 지지선. 자, 보세요. 여기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몰라요. 자, 요때 지지도 하나 나왔고, 요때 지지 한번 나왔고, 요때 지지 한번 나왔고, 요때 지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씩 필터링을 해 봅시다. 이때는 트위터 파느라고 테슬라 트위터 사느라고 테슬라 아니 일론이 하도 팔아 제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지선은 좀 제껴야겠죠.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렇죠? 대신 이 지지선 이때 지지가 됐죠. 가격으로 따지면 약 160 한 155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지지선. 자, 이 그다음에 요때 지지선. 요때는 2022년 마치, 준, 줄라이니까 요때 200 한 10불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요때 2021년 이제 5월로 가면 한 180에서 한 200일 때가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자 봅시다. 이미 이때 지금 211.99인데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날 보면 이미 이 지지선은 지금 깨면서 내려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지지선은 깼다가 살짝 좀 올라왔죠. 그럼 그 다음 지지선이 어디냐?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럼 팀장님 여기 오면 무조건 올라가나요? 아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너무 급해. 자, 그러면 저는 2021년 5월 요때 주봉 기준으로 50일 추세선은 어떻죠? 굉장히 좋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굉장히 좋은 우상향. 그렇죠? 오히려 20일은 이렇게 꺾이는데. 그럼 이때 한번 봅시다. 위블로 제가 봤어요. 이때 이거예요. 색깔을 좀 바꿀까요? 노란색으로. 날짜 나오잖아요. 5월 18일 기점으로 테슬라 이제 역으로 이건 데일리 기준이에요. 돌아가 보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가 추세가 전환된 걸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테슬라가 계속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저항 맞고 내려오다가 꺾여서 가는. 이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선을 굵은 걸로 한번 그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굵은 걸로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것도 굵은 걸로 그어볼게요. 그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지나가 보니까 진짜 테슬라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날 5월 18일 날 바닥을 찍고 쫙 올라서기 시작했네. 이때가 무려 180불인데 414불까지니까 이때가 2021년 5월 19일인데 이때가 2021년 11월이니까 6, 7, 8, 9, 10 뭐야 10일 6개월 만에 몇 프로? 네, 이럴 때들 하죠.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120%? 우와. 근데 그때가 사실은 414불 찍고 지금까지 거기를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딱 보면 이런 게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딱 느낌이 또 딱 오잖아. 이렇게 막 저점 이게 이거 바로 나오죠. 이거. 아무튼 그러면 저는 이때도 보면 보세요. 데일리봉은 계속 우하향하고 있지만 여기 기점으로 턴어라운드가 됐단 말이죠. 자, 턴어라운드 되는 자, 두 번째 적으세요. 시그널이 뭐냐면 책 읽어주는 미준을 해서 우리 한봉호 마하세분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눌림목매매는 언제 하는 거다? 상승장일 때, 우상향 장일 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쇼칠 때는 이거 반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 우상향은 뭐라 그랬죠? 수도 없이 제가 강조했어요. 우상향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반대로 하향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뭐가 낮아지는 것? 고점이 낮아지는 것. 이렇게 고점이 빵빵 낮아지는 것. 우상향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저점이 높아지는 것. 그러면 결국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바닥 찍고 W자를 이걸 만들어 간다 그러면 어제 W자 얘기했죠? 두 번째 W자 밑동이 여기보다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도 여기보다 높아요. 조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지만 저점이 계속 높여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가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때도 보면 테슬라의 변동성은 어마무시했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샀습니다. 올라가는 줄 알고. 왜냐면 이때까지만 보면 또 우상향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좀 보이세요? 이 W자 이 우상향 보이세요? 샀단 말입니다. 또는 여기서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고점이 낮아져. 무조건 손절 시그널인 거예요. 이때가 고점이 낮아진다니까. 잘못 들어간 거죠. 물 타는 게 아니에요.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 반대로 이때 샀어. 요때 그 다음날 갈 줄 알았더니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 다음 한번 더 보죠. 아직 여기서 샀으니까 벌었으니까 근데 또 고점이 또 낮아져. 윗골이 달려. 다 토해내. 그래서 밑에 훅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 그럼 희망으로 돌리지 말고 탈출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왜? 낮아지는 시그널이니까. 낮아져서 여기 반등 들어오게 이날 또 들어갔어요. 롱으로 빵 들어갔어. 쫙 갔어. 기분 좋죠. 그 다음날 캠들이 나왔는데 안에서 움직여. 이럴 때는 뭐다? 한 번 더 본다. 근데 그 다음 밑에 빠져. 발에 털고 나와야죠. 이때 희망회로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시겠죠? 희망회로는 근거가 없어요.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턴어라운드 되는 요 지점, 이게 이제 임계점이라는 거잖아요. 매수의 임계점을 찾으려고 이때다 해서 들어갈 수 있다니까. 잘못 들어간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난 이후에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생각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때도 꺾이고 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속하게 탈출해야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숏을 치던가 다시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제 이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더니 저점이 높아져. 잡은 거죠. 그럴 때 자, 요까지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추세를 먼저 보고요. 요즘 추세, 이번 주 시작하는 하방에 전체 큰 추세를 보고, 그다음 중기적 추세 보고 단기적 추세를 보고, 그다음에 섹터군을 보고, 섹터군을 본다는 게 뭐죠? 지금 전기차 섹터군이 가는 때냐, 뭐 바이오 섹터군이 가는 때냐, 뭐 반도체가 가는 때냐, 그 섹터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쪽이 가는 때냐, 아니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코인주들이 가는 때냐,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거 시세 주는 테마. 그리고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이와 같은 때인지 아니면 이제 거의 다 다가왔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다가왔잖아요. 184. 뭐야 200 깨진다는 거야? 깨질 수 있죠. 100불도 깨질 수 있어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때가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또 요까지가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살 때 그때 더 디테일하게 보지 뭐 기술적 분석부터 들어가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5월
2021년 5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다시 핀비주로 봐봐요. 그러면 2021년 5월이 요쯤 되겠죠? 와, 대박. 진짜 이때부터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됐네. 그러면 저는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2021년 5월 때 테슬라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도 여러분 여전히 실적 발표와 있었잖아요. 기사를 역검색을 해봐요. 자, 미리 제가 찾아놨거든요. 2021년 5월 17일에서 21일 주간에 테슬라 주가 변동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아주 자세하게도 썼어요. 이 친구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 이렇게 5월 17일 테슬라 기사 뭐 18일, 19일 막 나오는데 딱 봤더니 5월 이때 5.18 광주 민주화 쭉 보면 주환경청에서 기가 베를린의 전기 자동차 최종 조립을 위한 기계 및 장비 소진 이때는 아직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 공장 승인 받고 있었던 때였구나. 설립이 안 됐구나. 그러면서 4번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아직 보유 중이라고 언급. 기억이 나죠? 저희 매매 노트도 막 찾아보죠. 그때 이해 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막 비트코인 사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막 욕 바가지로 먹고 어쩌고 저쩌고 도찌에서부터 놀더니 맞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게끔 하겠다 막 그렇죠? 그렇지. 3번은 제 눈에 딱 잡히는 거죠. 루프 벤전스의 짐 몬스터. 뭐야 이 사람. 테슬라의 성장성은 10년 동안 매우 강함으로 수조 포지션 잡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베팅의 경우 숏 잡지 말라 이거죠. 테슬라의 성장성은 10년 동안 매우 강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루프 벤전스의 짐 몬스터라는 사람 이름이고 이제 루프 벤전스가 이 사람이 속한 이제 투자사 이름이거든요. 지금 이제 워러딥 쪽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루프 벤전스를 갖다가 조회해 봐야죠. 구글링하고 또 조회해 봐야죠. 했더니 딱 조회해 봤더니 루프 벤전스는 나오죠. 애플을 비롯한 성장주, IT 성장주의 탁월한 전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사를 역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 이데일리가 중요한 게 저 이 신문 싫어요. 2022년 8월에 나온 기사인데 2022년 8월에 나온 기사 작년 루프 벤저스가 루프 벤저스가 아니죠. 짐 몬스터가 애플의 주가가 40% 이상 오를 거다라고 이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쭉 읽어보죠. 막 이렇게 테슬라 얘기도 좀 하는데 쭉 이렇게 이때 나온 얘기예요. 2022년 8월에 40% 이상 더 오를 거다. 그럼 이거를 역으로 다시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애플 전문가니까 아까 언제라 그랬죠? 2022년 8월. 그러면 2022년 옥토버, 노멤버, 8월이니까 셉템버 이쯤이겠네. 애플을 요때 얘기한 거 요때. 루프 벤조스가 루프 벤조스가 아니죠. 왜 자꾸 말을 정신 차리자. 짐 몬스터가 진 몬스터. 진이라 그럴게. 진.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때 2022년 8월 요때 40% 여력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 말을 듣고 이때 애플을 샀으면 와 제대로 물렸겠네. 159불에서 125불까지 내려갔어. 저 이때 기억나거든요. 애플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159불에서.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시기는 좀 앞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아니고도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맞춰. 결국은 진짜 진이 얘기한 대로 애플이 이렇게 급등했네. 물론 이제 올해 1월 달에 뭐 AI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어찌 됐든 애플이 급등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론적으로. 좀 더 찾아봅니다. 2023년 올해 2월 달에 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나시죠? 투자자의 날 했던 거. 이날 투자자의 날 한 다음 테슬라 훅 꺼져버렸잖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3만 달러짜리 반값 테슬라 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 했냐면은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나오죠. 벤처캐피탈 루프 벤처스의 집 머스터 파이징 파트너는 멋을 해독하는 공식은 꽤 간단하다. 그가 제시한 타임 프레임의 2배를 곱하면 된다. 야 이거는 진짜 꿀타임이에요. 꿀이야 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항상 앞서가니까 그가 이야기한 프레임의 2배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때 이제 핵심은 이제 반값 테슬라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딱 보면 테슬라를 딱 보면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2년 아니 이거 아니지. 정신 차리자. 올해 마태가 가고 있어 지금. 2월 달이었어. 2월 28일 날 테슬라 볼까요? 올해 2월 달 여기였네. 아, 대박. 정확하게 말하면 2월 28일 기억납니다. 3일절이 투자자의 날이었어. 3월 1일 날 이때 투자자의 날 이후 테슬라가 거의 진짜 기억나시죠? A반 챔피언. 우리 그때 같이 테슬라 빵 그때 투자자의 날 때 폭망하고 좀 오르는가 싶더니 한 번 더 폭락하고 하지만 딱 봤더니 결국은 3월 1일 4, 5 두 달 반 만에 정확하면 3달부터 이 진이 얘기한 거에 따라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갔네. 그러면 자 아까 진이 뭐라고 얘기했죠? 테슬라 매수 공식은 간단하다. 일론 머스크의 타임 프레임 곱하기 2하라 그랬죠. 그러면 저는 아까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를 봐도 그렇고 진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에 저는 프레임 곱하기 2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뷰는 정확한 거거든. 뷰는. 그렇다고 여러분 맹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보다는 훨씬 이 사람 얼마나 유명한 전설인데 지금도 현역이고요. 지금까지 다 맞췄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맞추리란 법은 없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계속 틀린 애널의 말을 들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틀린 전설의 얘기를 들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반에서 1, 2등 하는 애가 전교 1, 2등 할 확률이 높지 반에서 꼴등한 애가 전교 1, 2등 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우리 학교 다녀봤잖아.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진이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를 찾아봐요. 찾는 방법? 진의 트위터를 찾죠. 그럼 진이 이번 트위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트위터뿐만 아니라 CNBC 인터뷰도 했죠.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테슬라 주가가 반등할 거다. 어저께 제가 11월 30일이 D-Day 정말 운명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이 어떤 말을 하냐면 많이 팔 필요도 없다. 그냥 첫 해는 한 5,000대, 내년에는 뭐 좀 한 15,000대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 높여가는 게 중요하지.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사실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 갤럭시 노트도 그렇고 원은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근데 1에서 문제가 많았던 거를 보완해서 나오면서 항상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이번에 아무리 사이버 트럭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나오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나온다. 근데 그걸 이제 보완해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어찌 보면 사이버 트럭이 11월 30일 만약 못 나오면 이건 진짜 단두대 사형이야.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그 테스트용 말고 이제 판매용 고객에게 딜리버리 되는 차가 나왔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워. 그럼 테슬라는 100불 깨질 수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300불 간다고 설레발쳤는데 이미 이제는 200불 깨지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이런 공포가 다가오잖아요. 전쟁 나서 그렇잖아. 아니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전쟁이 이거 뭐고 아무튼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파월은 아무튼 역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번스타인 진의 이 이야기에서 오케이 항상 이 친구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맥시멈 그래도 100일 안에 3개월 안에는 이 친구의 친구 아닙니다. 나이 많으세요. 이 친구의 뷰가 맞았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상승 추세선이 차라리 꺾이는 게 낫죠. 지금처럼 얘기하는 꺾여서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이때처럼 이 5월 19일에 이때처럼 턴 어라운드 되는 RSI도 지켜보죠. 왜? 이때 데일리 RSI가 거의 바닥이었던 걸 보게 돼요. 와 대박이네요 진짜. RSI 바닥이잖아요. 조금 일찍 들어가서 이때 샀어도 얼마든지 RSI가 30 밑에서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얼마든지 수익을 내잖아요. 그리고 이게 고점이잖아요. 모든 제가 활용하는 모든 보조 지표
RSI, 뭐 맥히드, 뭐 스토캐스틱, 모든 볼린저 밴드 모든 거를 동원해서 테슬라의 턴어라운드를 저는 잡죠. 근데 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움켜쥐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뭐죠? 하나는 금리, 금리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죠? 예,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희망적 상상을 해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되고 러시아 하마스 전쟁 휴전되고 오케이 금리가 내려가면 테슬라가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미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내려오는 우리가 바이더 딥하는 그 사정권 안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많이 내려왔다고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주가의 이 흐름은 이거는 마지막 살 때 고려하는 거지 거꾸로 큰 추세를 이걸로 잡아가게 되면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 막상 테슬라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테슬라로 트레이딩을 하고 테슬라 영상을 올려드리고 테슬라를 지켜보는 이유는 바로 지금 제가 뭐 영상이니까 다는 못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36분 지났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최저 임계점을 잡아나가는 그리고 잘못하면 이때 살 수 있잖아요. 마음이 급하면 이때 산다니까 이때 그게 아니라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지금 분위기는 왠지 여러분 보세요. 요것만 딱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근시안적 투자를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는 깡통을 찰 수밖에 없어. 지금 보면 여러분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심하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때요? 계속 이럴 것 같죠. 테슬라가 계속 이럴 것 같죠. 근데 이럴 뻔했던 때를 테슬라가 이미 우리한테 한번 가르쳐 줬잖아. 작년에 기억나죠? 2021년 작년 22년 9월부터 트위터 사느라고 이때 테슬라를 보자고 여러분. 데일리로 볼까? 아니 위클리로 보죠. 정말 어떤 사람은 유언한다는 사람도 있어. 유언한다는. 이때부터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10월부터 12월까지 테슬라는 계속 내리꽂았어. 왜? 일론이 트위터 산다고. 근데 뭘 유언하냐? 이때 못 들어간 것. 근데 왜 못 들어갔느냐? 이때도 똑같다 이거죠. 이 엄청난 공포감에 테슬라가 밑도 끝도 없이 빠질 거거든. 이때 이제 저기 일론 머스크 탄핵 얘기도 나왔었어. 제발 너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라. 어? 너의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지 않느냐. 보이시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때 보면 결국은 누가 봐도 끝없는 하방이었는데 그래서 못 샀대. 저도 못 샀잖아요. 99불에 살려다가 미친놈이지. 저도 제가 봐도 제가 미친놈이야. 99불과 101불이 뭐 그렇게 차이 난다고? 응? 그럼 팀장이 102불, 103불 때 왜 안 샀어요? 그러게 말이야. 억울해서 못 샀지. 내려올기를 바라는. 왜? 그게 이제 이때까지 테슬라가 우리한테 보여줬던 거거든. 응? 올라갔다 내려갈까?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때도 올라갔다 내려갈 줄 알았지. 그럼 들어가려 그랬지. 이때 제가 얼마나 뼈 때리는 반성을 하면서 와 이때 들어갔었으면 3배 아니야 3배. 어? 3배잖아요. 딱 6개월 안에. 대박 아니야? 그 기회가 한 번 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용감한 자, 응? 용감한 자, 주식에 있어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단 근거 없고 공부 없는 용감함은 무모함의 극치에. 제가 어제 새벽 몇 시에 잤죠? 3시에 잤나 4시에 잤나? 여러분 커피 먹고 잠 안 오니까. 근데 어제 제가 아주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감동 깊게 봤던 영화 한 편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게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멜 깁슨. 현재 그 스코틀랜드의 실제 역사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브레이브 하트. 용감한 멘탈, 용감한 정신. 그걸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쫄지 말고 그렇다고 무모하지도 말고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철저히 준비해서 이번 기회를 꼭 잡아가자라고 하는 정신줄을 다시 한번 붙잡았죠. 자, 여러분, 요 정도까지가 미주널 멤버십 영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조금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디테일한 부분, A반까지 오면 이제 제가 매수 타점을 알려주죠. 같이 사니까 A반과 저희는 같이 샀다 같이 팔아요. 네. 참고하시면서 멤버십 다시 한번 가입하시기를 권유해드리고, 다시 한번 저는 미주널 멤버십은 이따도 이제 제가 좀 쉬었다가 운동 갔다가 선물시장 이제 한 4시간 있으면 하거든요. 선물시장 보면서 이번 주 본격적인 실적 장세잖아요. 오늘 올려드리는 이번 주 시장 이렇게 대응을 하지. 미주널 추세 분석에서는 그 저의 노하우를 풀려고요. 뭘 풀냐면 실적 발표하는 종목을 어떻게 사냥하는가, 어떻게 사냥하길래 팀장이 실적 발표를 최근에 그 단타 치는 그 확률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거를 제가 노하우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에서 여러분 꼬시는 겁니다. 좀 넘어오시죠.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